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국내 시장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종목들의 랠리와 함께 현재 1.6% 상승한 3,6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전일 상승 마감한 중국 시장은 상해와 선전, 홍콩 시장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자국 수출통제법과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히토류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4.8%로 높여 잡았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특징주까지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과 라이브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찐능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마켓나우 금요일 10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오랜만에 개장한 중국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시장은 이제 오늘 개장을 오랜만에 했지만 중국 시장은 어제 개장을 했거든요. 네. 어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중화권 증시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기술주들의 강세라든지 계속해서 주도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좀 유의미한 점은요. 바로 상해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기술주 강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한 점이 눈에 띄는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은 테마별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지수는요,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가 이 시각 현재 0.4%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3,917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선전 역시도 1.5%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밀어내는 포인트는 바로 반도체주의 약세입니다. 일단은 좀 이슈부터 좀 체크해 보시면요. 히토류 통제 강화 이슈도 헤드라인에서 짚어봤듯이 이 역시도 조금 유의미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일단 가장 큰 이슈는 배터리주의 약세 그리고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주의 약세입니다. 이게 바로 SMIC라는 종목이죠. 우리 방송에서도 좀 많이 체크해봤던 종목인데요. SMIC가 PER 300배 초과로 신용거래가 제한이 됐습니다. 또 역시 A주 융자 담보 비율을 0으로 조정한 가운데 사실 우리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 바로 SMIC잖아요. 단계적인 좀 악재로 소화가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안고 가는 리스크가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반도체주가 최근에 급등을 주도했던 만큼 역시나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현 시점에서 저는 단기 악재라고 보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SMIC가 홍콩에 상장된 종목이 있고 상해 거래소 내 과창판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홍콩 종목인데요. 00981. 최근 몇 거래일 주가 흐름을 보면 10월 8일 1% 하락했고 10월 9일 어제는 6% 하락, 오늘 지금 5% 하락 중이고 상해 과창판 내 SMIC 종목 688981 주가를 보면 마찬가지로 어제 소폭 하락했고 오늘은 6% 하락 중입니다. 방금 캐스터님이 말씀하신 그 단기 악재가 뭐냐면 홍콩 거래소랑 상해 거래소가 그 신용융자 담보 비율에 대한 규정이 아예 다릅니다. 홍콩은 PER, 그 종목의 PER이 어떻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대체로 대형 증권사 각각의 재량에 따라서 그 담보 비율을 알아서 정합니다. 하지만 상해 거래소, 특히 상해 거래소 안에 과창파는 그 등락폭, 상한폭이 20%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023년에 그 상해 거래소에서 어떤 규정을 내냐면 만약 특정 시점에 PER이 300배 이상을 추가한다면 이 종목의 그 담보 비율은 신용융자 담보 비율은 0으로 리셋된다. 그러면 이게 왜 단기 악재냐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상해 종목이든 홍콩 종목이든 대체로 AI 반도체 테크 위주로 급등했는데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SMIC. 근데 300배 이상이 되니까 신용융자 담보 비율이 다시 0으로 원래는 한 70%인데 원래는 100만元이라면 한 70만 비율로 담보할 수 있다. 근데 이제는 0으로 리셋됐으니까
있으니까 기존에 들어온 자금은 그대로지만 신규로 신용융자로 들어올 자금은 아무래도 증권사 거죠. 입장에서는 좀 자제하는 입장.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SMIC 종목에 신규로 들어오는 신용융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트레이딩 말고 신용거래로 들어오는 이 신규 자금이 조금 정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드는 생각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홍콩 종목이랑 상해 과차방 종목이 동시에 급락했잖아요. 근데 양 거래소가 규정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예. 신용거래로 들어갈 신규 자금이 상해 과창방 안에는 아직은 자제해야 되니까 못 들어오면 홍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지만 지난 2, 3거래일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동반 급락하는 추세. 그래서 그렇죠.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네. 생각해요. 조금 더 조정의 타이밍을 네. 기다려보자 하고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항생지수까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항생지수 역시도 반도체주의 약세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유의미한 점이 최근에는 홍콩의 IPO 시장이 하반기에 더욱더 성장할 거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와 관련해 과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5,000배가 돌파했고요. 첫날의 하락률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시각경제 항생지수 역시도 1% 가까운 낙폭을 그려내면서 26,500선까지 밀린 모습이고요. 대형주들 역시 텐센트, 알리바바 2%대 약세를 필두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들의 오름세이지만 기술주들이 역시 좀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저번 주에 좀 체크해봤던 샤오미 역시도 2%대 약세를 보이면서 52 홍콩 달러 선까지 밀린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메이투안 역시도 0.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권 증시 오전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오전장 상황 정리를 해봤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상해가 오늘 좀 밀리고 있긴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10년 만에 어제 3,900선을 돌파를 했고 4,000선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네. 이와 함께 또 세계은행에서도 중국의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기도 있고 또 조금 있으면 4중 전회까지 네. 있는데 연휴 이후에 이어질 중국 시장 전망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국경절 전, 중, 그리고 국경절 이후 중국 현지 증권사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단기적인 숨고리 장세가 오더라도 중국의 경기 안정화 정책 그리고 4중 전후에서 어떤 신흥 산업에 대한 지원 조치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증시를 견인해온 반도체, AI, 테크, 휴머노이드 로봇 기본적인 몇 가지 굵직한 재료는 크게 변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비교 우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차지하는 그 유통 시총주 비중이 5% 미만이지만 만약 글로벌 증시를 볼 때 만약 중국 이외의 증시,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나 뭐 거품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면 그 5% 미만의 외국인 자금이 중국 증시에 들어오더라도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파급 효과. 네. 그래서 아직은 10월, 11월, 12월 이제 4분기 실물 경제 지표를 좀 봐야 되겠지만 네. 대체로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의 경기, 산업 정책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를 고려하면 아직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아직은 오늘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홍콩 시장부터 자세하게 좀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어제 홍콩 시장이 상승 마감하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였거든요. SMIC라던가 화홍 반도체 모두 다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는데 오늘은 또 다시 밀리고 있거든요. 이들 반도체 종목들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이들 주요 종목군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예. 아까 그 앞서 캐스터님 말씀하신 그 신용융자 담보 비율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 그리고 홍콩은 더 개장일이 많으니까 지난 2, 3거래일 동안 SMIC나 화홍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홍콩 종목인 SMIC가 오늘 지금 5.7% 그쵸? 하락 중이고 네. 마찬가지로 화홍 반도체 홍콩 종목 01347은 어제 1%대 6% 급락이에요. 오늘은 네. 1.7% 하락 중입니다. 예. 이게 지난주 국경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국내 증권사랑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IB들이 너도 나도 SMIC랑 화홍 반도체 실적 전망치랑 주가 맞아요. 목표 주가를 네. 계속 상향 조정했는데 아무래도 앞서 캐스터님 말씀하신 단기적으로 기존 자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PER이 순간 300배 그 근접해
했다 또는 순간 몇 초 동안 300을 추월했기 때문에 신규로 부담이 들어오는 될수 신용 있죠. 자금은 좀 네. 자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은 아직 거품 논란은 아직 그렇게 농후하지 않은데 네. 최근에 미국 쪽에서 약간은 그런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미국 예. 증시에 상장되는 반도체 AI주랑 중국 증시, 홍콩 증시에 상장된 동종 업종의 종목이 물론 다른 두 개 시장이고 각자 특징이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만약 미국 쪽에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나 우려 때문에 급락세 또는 그 하향세가 시작하면 중국이나 홍콩에 상장한 반도체주도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AI 종목들에 대한 거품 논란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도 관련된 종목들에 이런 영향이 좀 미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좀 밀릴 때 들어가 보는 전략도 유효한 걸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지금 어제 중국 증시 국경절 연휴 이후 개장 첫날이고 오늘이 둘째 날이고 그래서 중국 증시 기준으로는 지금 반도체주 급락세가 이 거래일밖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또 금요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내일 또 다음 쉬니까. 주까지는 예. 그리고 요 SMIC 홍콩 종목의 그 신용거래 담보 비율 요거는 홍콩 현지 증권사 대형 증권사 재량으로 진행되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홍콩 현지 증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셨고, 자, 이와 함께 또 히토류 종목들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간밤 미국에서는 일단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제재를 또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북방히토도 최근에 계속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네. 히토류 종목들도 흐름 함께 살펴볼까요? 두 종목만 보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000831 중국 히토라는 종목은 중국 히토. 네. 예. 중국의 5대 히토류 중앙 구기업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 히토. 어제는 그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4-5가지 히토류 관련 추가적인 수출 통제 조치 때문에 어제 하루는 중국 히토, 북방 히토 등 종목이 거의 다 9%, 10% 상한가를 기록했고 네. 그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호황제가 없는 가운데 오늘 중국 히토는 1.7% 하락 중이고 네. 예를 들어서 북방 히토는 지금 0.45% 강보합 중이고 어제 북방 히토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상한가네요. 그래서 지금 중국 히토류 종목의 특징이 어제 중국 상무부에서 추가적인 대미 그 히토류 수출 통제 맞아요. 강력한 정책 예.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발표가 나서 전체적으로 어제 급등했고 오늘은 대체로 강보합이나 약간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히토류 종목들까지 점검을 해봤고 홍콩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 자금들이 이제 바이오 종목으로 이동을 해서 바이오 종목들도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도 오랜만에 밀크티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가 돋보이면서 도소매 업체들도 주가 상승이 좀 돋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이들 종목들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긴 연휴가 끝나고 난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소비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네. 우선 그 홍콩에 상장한 바이오 관련주 야오밍 바이오 화면을 보시면 야오밍 바이오 02269 중국에서 최대 그 CDMO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8월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맞아요. 중국산 네. 여러 가지 특수 약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OEM이라든지 CRO, CDMO 이런 약품에 대해서 50%, 100% 관세까지. 그렇죠. 근데 그게 2, 3일 동안 이슈가 되고 순간 또 잠잠해졌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영향 때문에 8월쯤에 이 주가를 보면 잠깐 정체를 보였고 하지만 9월부터 또 계속해서 상승세. 과거에 중국의 그 약품의 해외 수출이 2, 3년 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해외 수출량이 지난 1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다. 그래서 지금 CRO이든 CDMO이든 또는 그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중국 혁신약의 수출이든 전체적으로 중국산 퀄리티가 높은 약품 의 그 해외 수출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발 그 이슈가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야오밍 바이오 주가를 보면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세 그리고 국경절 동안 또는 국경절 연휴 이후 요 홍콩 종목이니까
국경절 8일, 9일, 10일 약간은 네. 하락세인데 그러네요. 요거는 예. 10월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또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 종목, 홍콩 종목 항상 반기 실적이나 그 실적 시즌에 임박할수록 약간은 그 좀 종목의 흔들리는 주가 경향이 약간 있군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화학제가 아니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밀크티의 대표 종목이라면 아무래도 미쉐빙청. 미쉐빙청. 예. 또 미쉐빙청. 저희가 예전에 봤었던 맞아요. 미쉐빙청이죠. 네. 네. 연휴 때 미쉐빙청은 소비가 좀 늘었을 것 같은데 오늘 6% 급등이네요. 오, 네, 미쉐빙청 종목 코드는 미쉐 그룹. 네. 요 미가 달콤하다 그 꿀, 밀. 그래요. 천밀밀 그 밀, 쉐는 예. 그 설, 눈설. 보면 오늘은 어제 6.9% 급등했고 오늘도 6%, 이 거래일 연속 6%대 급등인데 네. 근데 지금 미쉐빙청은 이 거래일 근데 오히려 국경절 전에 몇 개월 안 동안은 좋았어요. 계속 하락세였어요. 맞아요. 네. 이게 중국 국내 매장도 계속 확장 중이고 특히 동남아나 미국, 유럽, 중동까지 지금 점점 프랜차이즈를 확장 중인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게 이 종목이 나쁘다기보다는 올해 들어서서 증시를 견인하는 거는 내수주가 아니라 그렇죠. 소비주가 반도체. 아니라 테크주예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대표 내수주가 귀족 모태주잖아요. 그렇죠. 네. 귀족 모태주 화면을 보시면 600519. 귀족 모태주랑 미쉐빙청이 전혀 다른 하나는 고급 맥주고 하나는 밀크티라서 전혀 그렇죠. 다른 성격이지만 네. 하지만 국경절 전후의 흐름을 비교해 보면 귀족 모태주는 국경절 전 한 8월까지는 한 2, 3개월 상승하다가 9월 중순 이후에 빠졌다가, 국경절 예. 임박할수록 하락세 그리고 그렇죠. 국경절 이후에도 하락세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그 미쉐빙청은 다시 오르고 있죠.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네, 좀 네. 반대로 그 전에 몇 개월 동안 계속 하락세인데 국경절 이후에 반등세.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중국의 내수 시장이 고성장일 때는 전체적으로 세부 분야가 달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특징인데 지금은 종목마다 어떤 다르군요. 일관성 없이 네. 그냥 종목별로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오늘 또 상승세,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 돋보이고 있는 미쉐빙청, 밀크티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홍콩 시장은 0.9%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반도체 그리고 히토류 종목들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내수 소비주 그리고 관련된 배당주 종목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홍콩 시장이네요. 잠시 후에 본토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중국 내 기업 리포트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네, 오늘 새로 나온 중국 기업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시부골드인데요. 이 중유증권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상반기 동사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69%가 늘었고요. 지배주주 귀속순이익도 약 132%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는 전적으로 금 가격의 강세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이 하반기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 가격이 추가로 상승 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동사의 실적도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다만 오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그동안 금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7%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우증권에서는 선도 지능 장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선도 지능 장비는 산업 자동화 장비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최근 들어서 임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체 주식 지분의 0.6%에 달하는 스톡옵션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스톡옵션 발동을 위해서 올해와 내년 내에 매출 성장률이 상위 25%에 달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했는데요. 리포트에서는 동사가 세계 최초로 종합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니만큼 목표 달성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오늘 중국장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10%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퉁쿤그룹입니다. 거진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내놨는데요. 퉁쿤그룹은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분야의 선두 그룹입니다. 이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의 속도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현재는 원재료 업스트림 쪽에 신규 증설이 좀 많아서 당분간은 공급 과잉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신규 설비 투자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 이후에는 산업이 회복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이 경우에는 퉁쿤그룹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주가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0.4%대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산서행 화촌분주입니다. 이 템펑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양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사의 상반기 매출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대비했을 때 5%가량 증가했다고 하고요. 지배주주기속 순이익도 약 1%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산업이 조정기에 있는 만큼 리포트에서는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요. 동사의 전국화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펀주 브랜드가 아쉬운 업황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를 실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현재는 0.6%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국 종목 리포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기업들의 하락세가 좀 돋보이는데 이에 대한 투자 전략도 잠시 후에 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본토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토도 오늘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반도체 종목들은 좀 밀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홍콩 시장과 좀 비슷하게 건축이라던가 내수 소비주 이쪽으로 좀 자금이 네.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에너지 종목들 그리고 건축자재 쪽으로 좀 자금 몰리는 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 종목들 흐름 함께 살펴보죠. 네. 네. 중국 건설주 중에 대표주 중 하나가 화면을 보시면 601668 중국 건축인데요. 그냥 종목명이 중국 건축이에요. 중국 건축, 직관적이에요. 네. 중국 건축 주가 흐름을 보시면 한 7월 하순까지 6월부터 7월까지 급등하고 7월 중하순부터 계속 하락세인데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국경절 연휴 이후에는 다른 테크주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주는 지금 어제 2%대 상승했고 오늘은 0.72% 소폭 상승 중입니다. 네. 건설주가 중국에서 이미 장기간 좀 비인기 업종인데 네. 국경절 전에 뭐가 있었냐면 국경절 전에 한창 중국이랑 홍콩 증시가 급등할 때 중국의 그 국가 개발 발개유 발전과 네. 개혁위원회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나 경제 건설 관련 장기 한국으로 치면 그 예산을 잡는 그 네. 기재부 예. 네. 그 역할도 하는데요. 장기 경제 산업 전략 계획이랑 그 재정 예산. 그래서 국경절 전에 그 발개유 대변인이 지금 남은 게 4분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1분기,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각각 5%예요. 근데 네. 3분기에 4% 후반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해 한 해 GDP 성장률 목표치 5%를 맞추려면 이제 남은 10, 11, 12에 인프라 투자를 좀 더 그러니까요. 가속화시켜서 그걸 맞춰야 돼. 그래서 국경절 전에 발개유 대변인이 그거를 위해서 경기 안정화나 그 전체적인 경제 목표치를 위해서 이제 5천억 yuan 그 인프라 투자 전문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은 그 당시 요 9월 18일 요쯤 보면 그거 때문이고요. 네, 그럼 근데 계속 지금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네요. 건설주들도. 근데 예. 건설주가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네. 뭔가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네, 같거든요. 좀 더 길게 보면 네.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지금 또는 좀 더 짧게 볼게요. 지난 2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사실 2년간의 주가 네, 흐름이군요. 2024년 2월부터 오늘까지 그러면 2024년 여기가 2024년 10월이에요. 지난 1년 동안 계속 박스권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요. 잠깐 중국 정부 발개유에서 인프라 관련 예산 뭐 추가하겠다, 전문 뭐 프로젝트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데 건설주는 전 개인적으로 비추천입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네. 해야 되는 또 거죠. 요거는 네. 그냥 어떤 정부에서 재정 예산을 투입하는 그 동향 차원에서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 중국 전력
중국전력 02380. 오늘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인기 종목 중에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못 가서 그런지 소비주가 약간 강보합이고 네. 아까 건설주가 좀 상승하고 요 종목은 중국전력. 네. 중국전력도 지난 어제랑 오늘 주가 흐름 보면 아까 그 중국 건설이랑 거의 똑같네요. 네. 그리고 중국의 3대 정유사 중에 중국 석유 주가를 보면 오늘 강보합. 네. 대체로 건설 전력, 에너지, 예. 정유 거의 이 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 이런 흐름이 좀 재미없으면서도 좀 그냥 무난하네요. 네, 그렇군요. 무난하게 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좀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좀 선뜻 부담스럽기도 네. 하고 좀 지켜보는 차원에서 네.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고 그러면 증권주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상해종합지수도 3,900, 4,000을 좀 노리고 있고 네. 계속해서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증권주에 대한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증권주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증권주 예. 뭐 두세 개만 보면 중신증권 흐름을 보면 오늘 중신증권 어제는 소폭 하락했지만 오늘은 1.6% 상승 중이고 예를 들어서 초상증권을 보면 중신증권은 뭐 1, 2위, CICC랑 그쵸? 1, 2위 네, 정도 하는 맞아요. 그리고 초상증권은 오늘 2% 2.5% 오르네요. 대체로 예. 증권주가 1%에서 2%. 예를 들어서 초상증권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아직은 박스권이네요. 맞아요. 근데 최근 네. 몇 개월 흐름을 보면 그 중국의 테크주의 상승세랑 비슷하게 6월, 7월, 8월 조금씩 말까지 올라왔어요. 몇 개월 상승하다가 네. 9월부터는 그 8월 말 9월 초에 테크주가 한 3, 4거래일 동안 약간 이익 실현 확 나왔고 주춤했죠. 네, 그리고 일부 중소형주의 대주주들이 그 자사주를 일부 매도했고 근데 증권주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군요. 증시랑 같이 가는 성격이죠. 네, 그러면 그쵸. 오늘 하락이면 증권주 오늘 상승이더라도 이것 때문에 증권주를 추천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만약 상해종합지수, 심천성모지수, 홍콩 증시가 어제부터 시작된 급락세 또는 조정세를 뭐 몇 거래일 동안 앞으로 2, 3주 동안 만약 안정세를 취하고 다시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 그래야지 증권주도 따라서 가지. 네. 근데 그거를 제끼고 증권주 위주로 우선적으로 추천한다는 건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한국증시 예전이 생각이 나는 게 네. 한국증시도 약간 AI 천하, 반도체 천하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네. 이제 좀 사실 오늘은 주도주가 쉬어가면서 소외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증권주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찐링 전문가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자면 그래도 믿을 건 반도체, AI밖에 없다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오르고 있는 증권주나 건설, 전력, 에너지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종목들이죠. 알리바바 그리고 CATL, 샤오미, GT까지도 함께 개별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흐름 상당히 좋은데 3,600까지 갔다가 지금 소폭 좀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어떻습니까? 네, 연휴를 마친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3,600고지를 밟았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키워드는 바로 사상 최고치인데요. 일단은 엔비디아발 훈풍에 3,600선을 밟아봤습니다. 연휴 기간의 미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 셧다운도 지속됐고요. AI 산업 거품론 그리고 젠슨왕의 AI 산업 확장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특히 간밤에 엔비디아가요. 아랍에미리트의 AI 칩 수출길이 열리면서 1.8%대 상승세를 보였고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발언풍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 역시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만 원달러 환율 급등에 투심이 일부 위축되면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4천억, 5천억 원가량 좀 파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5천억 원가량 좀 넘게 팔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3명이나 이렇게 양복룩을 입은 아, 덕분인 건지 그럴 수 장중 있어요. 가상 네. 최고가를 삼성전자 맞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최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는데요. 두 종목 흐름을 함께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가 장중 93,000, 94,000원대를 기록하면서 5%대 시세를 내줬습니다. 정말 올해 들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정말 대단하죠. 7%대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면서 43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서는 해외에서 AI 투자 확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xAI에 대한 투자 소식도 있고요. AMD 역시도 오픈 AI에 수백 달러 규모의 AI 칩을 공급한다는 소식, 그런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삼전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소부장, 내것이 전통 반도체단에서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솔 아이원스가 5%대 오름세, 그리고 동진 세미캡이 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헤드라인 그리고 특징주에서 살펴봤지만 히토류 영향으로 이 시각 현재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상한가 유니온 14%대 오름세 보여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과 하락이 뚜렷한 가운데 방산주들은요, 휴전 이슈로 약세를 보여주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강주 역시도 하락 위주로 좀 체크해 보시죠. EU 수입 장벽 예고에 오늘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수입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 역시도 올라가면서 철강주들, 금속주들 약세 흐름. 만호제각이 9%대 약세, 세아베스틸 지주가 오늘장 23,150원 선까지 밀려나면서 9%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테마들도 있지만요, 반도체주를 필두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 한국 증시 체크해봤고요. 아시아 증시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일본 증시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가요, 이 시각 현재는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기준 이틀 만에 역대 종가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일까지 종가 기준 4일 연속 최고치 기록을 성공했고요. 이번 주의 상승 동력은 바로 총재 선거였습니다. 자민당 총재가 선출이 완료된 가운데 지난 4일에는요. 총재가 발표가 됐죠.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상이 선출됐는데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피력을 했었고요. 또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다르게 엔화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엔화의 흐름을 보시면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선거 발표 전에는 147엔대를 보였는데 발표 직후 150엔대를 기록을 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153엔대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월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도 증시까지 이슈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LG전자의 인도 법인 상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10월 14일 현재 증시 상장을 하는 가운데요.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 LG전자 인도법인은 최대 12조 이상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12조 하니까 와닿지가 않는데 피어그룹, 그러니까 그 동시 상장되어 있는 인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비교군 그룹을 보면요. 피어그룹의 시총 규모와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인도 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요. 사실 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3개월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면서 10월 달 초에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ETF 역시도 하락세 보이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인도까지 아시아 시장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국내 기업에서 나온 중국 기업 리포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좀 어떤 기업들 또 눈여겨볼까요? 네, 새로 나온 국내 중국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회천기술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회천기술은 우리가 선전 이노벤스 테크놀로지로도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 내에서 인버터라든지 PLC라든지 이 자동화 장비와 관련된 핵심 부품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모터와 컨트롤러 분야에서도 비아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기차 부품의 매출이 전체의 4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5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 개발에도 착수를 한 상태인데 이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저전압 고출력 드라이버나 프레임리스 토크 모터 그리고 관절 모듈 등의 핵심 제품들이 개발 단계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향후 3년간 산업 자동화와 전기차 부품 사업에 집중을 해서 시장 평균 대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는 예상을 전했는데요. 오늘 주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시장에서는 0.9%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중국 4분기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승풍파랑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승풍파랑이라는 뜻이 먼 곳까지 불어가는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치면서 배를 달린다라는 웅장한 뜻을 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최근에 중국이 확장 재정을 통해서 장기 금리가 좀 오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10월에 있는 4중전회에서는 특히 AI 플러스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15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와 GPU 국산화, 대규모 언어 모델 강화 등의 성장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외에도 2차 전지와 태양광 쪽도 AI 밸류체인이 단기적으로 과열 부담에 직면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성장주로 이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는 예상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주식시장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4분기에 상해 종합지수 밴드는 3,500에서 4,200포인트로 제시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국 리포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리포트를 살펴보면 저희 댓글창에 나와 있다시피 기업들의 사명이 정말 직관적이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잘만 찾으면 잘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사명이 좀 회사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코드명으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또 개별주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예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세오리스 네. 자동차가 또 오늘 상승세 돋보이고 있는데요. 세오리스도 어떻게 저희가 사명을 찾아야 될까요? 또 세오리스라고 치니까 또 안 나오더라고요. 네. 종목 코드는 네. 601127인데요. 네. 601127. 네. 한자는 사이리스. 사이리스. 네. 네, 영문명은 SERES, 세리스. 예. 사이리스. 화면을 보시면 601127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어제는 거의 대부분 자동차주가 하락했고 오늘 세리스가 6.19% 지금 6% 상승 중인데 최근에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 yuan화로 5천만 원대에서 6, 7, 8천만 원대까지 주간 판매량, 중국 국내 판매량이 세리스가 항상 1, 2위에서 다투고 그래요? 있고요. 네. 그래서 판매량이 아주 안정적으로 간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 세리스가 화웨이랑 합작한 화웨이가 중국의 5개 자동차 회사랑 합작해서 5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세리스랑 협력하는 브랜드가 이 원지에인데요. 원지에 M 시리즈. 근데 원지에가 영문명으로 아이토, AITO. 근데 지금 잘 팔리는 차는 지금 요 M 시리즈 M5가 있고 M7, M8, M9가 있는데 오, 색깔이 네. 굉장히 다양하네요. 지금 잘 네. 팔리는 거는 요 M7, M8, M9 가격 SUV네요. 그러게요. 네, 가격대가 가격대가 얼마예요? M7 가격대 여기 27.98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한 곱하기 195 곱하기 200이면 원화예요. 5천만 원대. M7은 근데 요거는 5천만 원대는 기본 옵션. 전기차인 추가- 거죠? 네. 그리고 M8은 요거 한 7천만 원대. 그리고 M9는 요 한 9천만 원대인데 옵션까지 합치면 1억 넘거든요. 근데 지금 국경제 연휴 기간 동안 10월 8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또 주간 판매량이 나오잖아요. 지금 요 M 시리즈를 합쳐서 9월 한 달간 판매량이 44,678대로 전년동 대비 19.44% 증가했다. 그리고 그중에 특히 요 1억 원대 근접한 M9랑 아까 7, 8천만 원대가 중국 현지에서 이 가격대에서 지금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다. 네. 그래서 딱 하나예요. 판매량이 좋다. 그리고 오늘 세리스 장중에 나온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기사가 중국의 그 틱톡의 모그룹이 바이트댄스잖아요. 네. 요 세리스의 자회사가 틱톡의 자회사랑 같이 체화지능 로봇 사업을 새로 MOU
MOU를 체결해서 뭔가 네. 같이 협력할 것 같다. 아, 그래서 요 두 개 때문에 네. 오늘 다른 자동차, 전기차 종목은 대부분 하락세인데 사이리스, 세리스는 지금 오늘 5.8% 그렇군요. 상승 중입니다. 네, 이슈가 있어서 또 오늘 상승세가 돋보이는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그리고 샤오미도 짤막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네. 알리바바는 또 AI 팀 내 로봇 팀을 새로 결성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샤오미는 휴대폰이 또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 함께 짧게 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알리바바 09988 홍콩 종목 오늘 빅테크 종목이 반도체주랑 같이 거의 다 하락이네요. 2, 3거래일 동안 계속 하락. 알리바바도 오늘 지금 2.89%인데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바가 사실 2, 3년 전부터 이미 휴머노드 로봇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그 전통 휴머노이드 로봇 본체 업체에 비해서는 조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알리바바 주가 견인하는 그 주요 이슈는 아니고요. 오늘 하락은 어떤 호황제보다는 국경절 연휴 이후부터 기술적 반도체, 조정. 빅테크, 네. 테크주 같이 하락하는 게 크고 그리고 다음 화면은 샤오미 그룹인데요. 네. 01810 오늘도 마찬가지로 2.5% 하락. 국경절 연휴 동안 제가 집에서 그 샤오미 매장을 두세 군데 가봤는데 지금 느낌은 그 국경절 전에 나온 샤오미 17, 네. 17이 세 개가 있잖아요. 샤오미 17, 샤오미 프로. 17 프로, 네. 샤오미 17 프로 맥스. 근데 맥스는 거의 대부분 매장에 아직 재고가 없어요. 사고 싶어도. 근데 잘 팔려서. 잘 팔리기보다는 처음부터 많이 안 좀 찍었군요. 프로 맥스가 메인은 많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프로가 그렇죠. 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손님들도 매장에 와서 대부분 프로를 주로 보는데 프로는 매장에 다 재고가 있고 근데 지금 샤오미 17이 나온 지 그 17 발표하고 레이준 회장이 그날 발표 이후에도 한 2, 3개월 동안 샤오미가 급락했잖아요. 네. 아직은 이게 기간이 짧아서 이번에 나온 샤오미 17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화웨이 휴대폰이나 그 아이폰 휴대폰이랑 그 경쟁 관계 그 결과물이 어떨지 아직은 좀 시장에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테크주와 함께 하락하는 흐름. 네. 그러네요. 오늘 테크주가 또 밀리고 있다 보니까 샤오미 그리고 알리바바도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주까지 모두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 보도록 할까요?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로 CATL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CATL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계 1위의 배터리 기업 네. 아니겠습니까? 뭐 모두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네. CATL이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딱 네. 두 가지만 짚어드리면 네. CATL의 매출 구성. 과거에는 우리가 CATL 배터리 1등, 뭐 중국 1등, 글로벌 1등. 근데 몇 년 동안 매출 구성이 좀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CATL의 매출 구성 중 리튬 배터리가 73%,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미 15.88%, 16%에 근접했고요. 그 외에 배터리 회수와 재활용이 4%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몇 년 전에는 중국 국내 매출이 7, 80% 절대적으로 컸는데 네.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매출이 65%, 해외 매출이 34%, 점진적으로 해외 매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네요. 네.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리튬 배터리를 생각하면 그냥 바로 생각나는 게 전기차용 네, 배터리잖아요. 근데 요 화면에 보시면 전기차용 배터리 외에 뭐 버스, 대형 화물차, 이륜차에도 네, 들어가네요. 이륜차용 그리고 배달용 화물 운송, 그리고 배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선박용에도 일부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뭐 지게차 그리고 요거는 뭐 화재 발생할 때 특수 차량. 그래서 네. 우리는 그냥 전기차가 너무 익숙한 건데 전체적으로 자동차, 상용차든 자가용이든 뭐 대형차든 소형차든 선박이든 대체로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아까 매출 구성 중에 16%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요 수치는 6, 7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0이었어요. 근데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 이런 국가 차원에서 하는 전국적으로 까는 이런 장치도 있고, 또는
이 소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ESS 저장 장치도 있고요. 요게 한 매출의 16%, 그리고 4%대에 불과하지만 조금씩 배터리 재활용이 지금 아직 흑자 전환은 안 됐지만 배터리 회수 재활용이 매출의 한 4%대. 그래서 CATL은 이제 점진적으로 매출 구성이 다각화되고 있는 회사다. 네. 네, 그렇군요. CATL 일단은 그리고 네. 시장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42%, 네. 글로벌 시장 점유율 37.9% 마찬가지로 1위. 근데 다 1위긴 하지만 중국 국내에서든 글로벌에서든 1위와 2위의 격차가 아주 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1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배터리 기업 중에 CATL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단연코 1위고 글로벌에서도 단연코 1위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CATL 이렇게 글로벌 배터리 기업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원동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동력은 대체로 핵심 기술, 첫째는 핵심 기술,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그 극단적인 규모화 효과와 그에 따른 원가 통제 능력,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중국 국내부터 시작해서 유소의 전기차 업체랑 그리고 해외에는 뭐 BMW, 벤츠를 비롯해서 거의 이름 될 만한 해외 그 유명한 자동차 업체를 다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네 번째는 단순히 전기차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직 통합적인 밸류체인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M&A라든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전략적인 투자를 많이 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원동력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화면을 보시면 물론 한국 업체들도 뭐 배터리 업체들마다 다 각자의 핵심 기술이 있지만 CATL의 핵심 기술은 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CTP 3.0 그리고 AB 배터리 솔루션, 좌측 상단이 CPT인데 CPT가 셀 투 팩.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배터리를 만들 때는 셀 그리고 모듈 팩까지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조립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셀, 모듈, 팩까지 하면. 근데 CATL에서 과거에 업계 최초로 중간에 모듈 그 단계를 없애서 그냥 셀 투 팩. 그러면 없어도 되나 봐요. 부피도 작아지고 에너지 밀도도 올라가고 그렇겠죠. 좀 더 효율성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요거 CTP 3.0이라는 거는 이미 과거에 1.0, 2.0, 지금은 3.0 세대로 왔다. 그리고 AB 배터리 솔루션은 우리가 아는 배터리에 뭐 삼원계 배터리도 있고 LFP도 있고 뭐 전고체도 있고 나트륨 배터리도 있고, 요 AB는 그냥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원계 배터리 플러스 LFP 배터리 또는 리튬 배터리 플러스 나트륨 배터리, 이렇게 각자 세부 분야의 배터리 강점을 조합시킬 수 있는 이런 AB 배터리 솔루션. 그래서 요게 CATL이 가장 큰 기술적인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AB 배터리 기술과 CTP 3.0이 CATL의 핵심 기술이군요. 그러니까 극비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네. 3.0인데 아직 네. 4.0은 기사를 찾아보거나 공시를 봐도 특별히 없는데, 근데 요 3.0이랑 1.0은 그 에너지 효율성이 55%에 불과한데 3.0 세대는 지금 72%까지 올라가면서 부피는 점점 작아지고 에너지 밀도나 그 에너지 효율성은 점점 올라간다. 그렇군요. 부피는 작아지고 있지만 효율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성장 동력 중에 ESS가 예전에는 1%밖에 좀 못 미쳤는데 요즘에는 또 15%까지 좀 늘어났다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된 매출과 또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중국 국내 ESS 침투율은 지금 4.9%에 불과하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 2035년 10년 후에는 이 침투율 4.9%가 한 60% 이상을 돌파할 전망이고요. 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 전망을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0%에 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 전체적으로 글로벌 성장성이 확보된 상황. 그리고 CATL은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6, 7년 전만까지는 해도 매출 구성 중에 ESS 비중이 거의 0%인데 지금은 이미 올해 상반기 기준 16%까지 올라왔는데요. ESS
ESS에서 주력 제품이 3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품이군요. 네. 그 에너지를 저장해서 수시로 필요할 태양광이나 풍력이 멈추거나 그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안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CATL이 개발한 요 3가지. 첫 번째 요 위에 있는 거는 대형 ESS입니다. 중국 전국에 이미 깔려 있고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좌측 하단에는 대형보다 더 대형 초대형 ESS 장치. 그래서 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또 소형 수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ESS 중에 가장 메인 주력 제품은 요거 대형, 흰색으로 되는 대형 ESS 장치고,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 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초대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국토 면적이 넓으니까. 그리고 또 고객 수요에 따라서 중소형도 있고요. 요 3가지가 ESS 주력 제품입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랑 해외 그 지금까지 2024년 상반기까지 CATL이 납품한 그 국내외 ESS 프로젝트 건수가 이미 1000개를 돌파했고요. 주로 중국 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은 영국, 독일, 그리고 플러스 호주, 이게 메인 시장이고요. 예. 최근에는 중동이랑 싱가포르를 비롯한 중동 시장이랑 동남아 시장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근데 그렇군요. 차트를 보는데 진짜 천국의 계단이라는 말이 너무 잘 맞아요.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오늘 조금 밀리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 앞으로 CATL 주가 흐름과 함께 또 해외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해외 전략에서 주목할 포인트도 함께 말씀해 네. 주세요. 우선 해외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CATL이 현재 이미 가동 중인 또는 지금 가동한 지 며칠밖에 안 된, 심지어 지난달 가동 시작한 공장도 있고 지금 중국 국내랑 해외 합치면 총 13개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13개는 중국 국내에 2개, 그리고 독일이랑 헝가리에 1개씩, 그러면 중국 국내 11개, 그 독일, 헝가리 하나씩 13개. 근데 요거는 이미 가동 중이거나 중인가요? 이제 네. 곧 시작할 예정. 그렇군요. 독일은 지난달 시작했고 헝가리는 아마 내년 초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공시는 아니지만 기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좌측 상단이 독일 공장이고요. 지난달 중순에 가동 시작했고 우측 하단은 헝가리 공장인데 내년 초쯤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외 전략에 있어서 이 화면이 뭐냐면 CATL이 생산 능력이 추이입니다. 빨간색은 이미 가동한 생산 빠르게 능력이고 늘어나고 노란색은 지금 네. 건설 중인 아직 가동 안 된 생산 능력이고, 그리고 요 빨간색 선은 요 2개를 합산한 미래의 가동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왜 떨어졌냐면 이제 아직은 유럽, 스페인이랑 해외에서 아직 건설 중인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CATL이 13개 생산 기지 위주로 해왔지만 이제부터 생산 능력 확장은 거의 중국 국내는 어느 정도 됐고 네. 해외 위주로, 그리고 해외 지금 독일 공장, 헝가리 공장 외에, 그리고 특징이 독일 공장은 독일 현지의 첫 배터리 공장이고요. 헝가리 그래요? 공장은 네. 헝가리 첫 배터리 공장뿐만 아니라 유럽 최대의 배터리 공장입니다. 그리고 요 2개 외에 해외 쪽에서 지금 2개를 진행 중인데 스페인에 지금 몇 개월 전에 스페인 총리가 중국 방문했잖아요. 요거 네. 때문에요. 스페인 공장은 지금 협의를 체결했고 건설 중인데 2026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가동이 네. 지금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랑도 MOU를 체결했고 목표는 2027년 또는 그 이후에 가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국내에 한 11개 생산기지, 해외는 독일, 헝가리 플러스 이제부터 준비 중인 스페인, 인도네시아. 그래서 지금은 CATL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6.5%인데 이제 3, 4년 후에는 아마 더 확장되지 않을까 와. 기대되는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더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영 캐스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지금은 천국의 계단이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JP모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배터리주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데 찐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앞으로 네. 좀 계속 사도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차트 보죠 한번. 네. 심천 종목이랑 홍콩 종목인데요. 심천 종목은 아주 옛날에 상장해서, 근데 심천 종목의 흐름을 보면
사실 올해 들어서서 한 6월 정도까지는 올해부터 많이 올랐네요. 네, 와. 사실 네. 7월부터 급등세가 저희가 시작을 방송을 하반. 시작했을 때 네, 상당한 네. 맞아요. 반도체든 AI든 테크든 배터리는 다 7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 홍콩은 5월 20일에 상장해가지고 주가 그래프가 짧습니다. 아. 근데 보면 6월까지는 그냥 누워 있었는데 7월부터 그래서 홍콩 딱 저희 종목이든 방송 시작할 때쯤. 홍콩 종목이든 네. 심천 종목이든 다 7월부터 급등했어요. 물론 시간 관계로 7월부터 급등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실질적인 호전이 7월 공시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실적 지표 중에 요 지표는 좋았는데 그 지표는 또 마이너스. 근데 7월 공시부터 2분기 실적부터는 요것도 플러스 저것도 플러스. 그래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신이 7월부터 든 거예요. 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호재였지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9월 중순에 JP 모건이 CATL은 배터리 종목 중에 가장 저렴한, 가장 싼 예. 종목이다.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중국의 1위부터 5위까지 중국 국내 기준 배터리 1위가 CATL, 2위가 BYD, 3위가 CALB, 4위가 국헌 하이테크, 5위가 이브 에너지. 근데 BYD는 사실 배터리 비중이 전기차 종목 그쵸, 성격이잖아요. 사실 전기차로 그래서 분류되죠. 그거를 빼면 그래서 BYD PER은 전기차 동종 업종이랑 비교해요. 그래서 CATL이랑 2위, 3위, 3, 4, 5위 국헌 하이테크, 이브 에너지, CALB 이 세 종목 PER이랑 비교하면 지금 CATL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심천 종목은 PER이 32배고 홍콩 종목은 PER이 40배입니다. 하지만 동종 업종의 경쟁사 PER을 보면 3위 업종이 CALB는 70배, 국헌 하이테크 68배, 이브 에너지 52배. 그래서 동종 업종 중에서는 CATL은 성장성이 계속 남아있지만 배터리 플러스 ESS. 근데 동종 업종 중에서 경쟁사 대비 PER은 확연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그렇군요. JP 모건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좀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CATL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종목들 네, 계속 보면서 맞아요. 제2의 CATL을 맞아요. 찾아야겠어요.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들 잘 발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함께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오전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전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화권 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역시도 0.3% 내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선전 역시도 1% 넘게 좀 밀리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과창판 50지수가요. 4% 넘게 약세를 보이면서 역시 기술주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봐도요.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밀리는 모습, SMIC 이 시각 현재 6% 넘게 밀리고 있고요. 배터리주 역시도 이브에너지가 6.9%대 약세를 필두로 대다수의 배터리 관련주들이 5%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지수를 누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상해지수 내 오늘 주요 종목들 보면요. 그래도 아까 짚어봤듯이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들이 상승률 상단에서 그래도 하방은 지지해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만요. 여전히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도 함께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최근 고점 찍고선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텐센트, 알리바바 여전히 2, 3% 내외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누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샤오미 역시도 2.7% 하락하면서 52 홍콩달러 선 무너진 모습이 보이고요. 메이투안 역시도 0.8%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화권 증시 그리고 니케이 지수 역시도 1%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여전히 짙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3,600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역시나 아까 짚어봤듯이 반도체주 강세 힘입어서 이 시각 현재 3,5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오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의 ETF 수익률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수익률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상품으로는 이 인버스 상품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키움 차이나 A50 커넥트 MSCI 상품이 3%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 A주의 대표 50개 종목을 MSCI 기초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밑으로는 타이거 차이나 클린에너지 솔라 액티브가 1.9%
9%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합성형 상품들이 나란히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 본토 CSI 300 지수 관련된 상품 그리고 차이나 A50, 차이나 CSI 300 관련된 상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나란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개의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키움에서 출시가 된 차이나 A50 커넥트 MSCI 상품인데요. 이 한 주간 수익률이 3%대지만 1년 수익률로 살펴봤을 때는 27%대 수준입니다. 구성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던 CATL의 비중이 8%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찌진 마이닝이라고 이 광업 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그룹이 7%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라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와, 일봉으로 네.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올해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시장에서도 최고 4%대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자면 타이거에서 출시가 된 차이나 클린에너지 솔라 액티브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주간 수익률은 4%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수익률로는 25%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선그로우 파워 서플라이가 지금 13%대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솔라 액티브 차이나 클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8%대, 그리고 나우라 테크놀로지는 북방화창이죠. 북방화창 같은 경우에도 8%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한번 이어서 살펴보실 텐데요. 이 클린 에너지 솔라 액티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올해 초반까지는 보여줬지만 이 정책에 따라서 이 태양광과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힘을 강하게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8월 정도부터는 이야, 강세를 네. 눈에 띄게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는 했지만요. 고가 기준으로는 4%대 상승 흐름 보였다는 점 참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참 타이밍에 맞게 ETF도 종목들도 저희 방송 시작할 때부터 수익률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차이나 마켓나우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